분기점 부근 작업 여파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물로 배를 채우던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섭니다. 진충보국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오겠습니다. 보수의 맏아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대선 예비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어제 출마 선언문 잘 읽어봤습니다. 제목이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고 잡혀 있던데요. 예. 네네.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겠다. 지금 현재는 비정상국가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나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셔가지고 지난 4년 동안 국내 경제 상황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외교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예. 북한의 핵 문제는 지금 마지막 절정에 와 있습니다. 예. 이걸 저는 전체적으로 비정상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 나라를 예.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기구로부터 공식적으로 선진국 시대라는 걸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에 걸맞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대북 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출마 선언문에 보면 개인과 나라 빚도 늘고 빈부격차는 커졌는데 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온 나라를 휘감고 있고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 간다. 네네.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은 선진국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현실을 진단을 하셨고 굉장히 네네. 위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이 네네. 정도의 위기입니까? 베네수엘라를 연상케 할 만큼? 사실 지금 국가 채무가 천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 국가 채무가 천조 시대가 되었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할 때 GDP의 40% 이상 넘으면 정말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0%를 금년에 넘깁니다. 예. 국가 채무가. 예. 이것은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예. 또 이재명 지사 발로 제기되는 기본 시리즈를 보면 이것은 현금 퍼주기거든요. 예. 이런 국가 채무가 폭증한 상태에서도 베네수엘라처럼 무상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다시 잡겠다. 그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내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제로 디펙트의 무결조 후보만이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언문에 나왔고 그 다음 문장이 이겁니다. 지난 시절처럼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로 대선을 2번이나 망쳤던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이거는 지금 현재 특정 후보를 지칭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꼭 특정 후보라기보다도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야당 신년을 할 때 후보 가족의 병역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야당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회창 후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후보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막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검증이 완벽히 된 무결점 후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CBS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 예. 이 말씀을 인터뷰 질문자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무결점 후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네, 예. 그러니까 무결점 후보라고 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게 맞나라는 식의 어떤 비전과 확실한 비전과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비전과 정책은 문재인, 김종인 씨보다 제가 어제 다 발표를 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비전과 정책을 보지도 안 하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예.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 38년 검사, 그다음에 26년 정치, 11년 검사, 26년 정치를 통해서 저야 지금 틀릴 걸 다 틀렸죠. 예. 나올 것도 없죠, 이제. 예. 그러니까 내가족 문제도 문 대통령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다 뒤졌거든요. 예. 중앙지검에서도 뒤지고 경남 창원지검에서도 뒤지고 경찰에서도 뒤지고 계좌 추적하고 전가족에 그다음에 통신조회하고 전부 다 해도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올 것도 없고 예. 저는 걸릴 것도 없죠. 예. 근데 이제 선언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검증뿐만이 아니고 후보의 역량도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후보 역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한 게. 예.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는 그 사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국방, 외교 전반적으로 다 경험을 하고 기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예. 검찰 사무나 26년하고 다른 걸 한 것이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바로 하겠다. 그거는 좀 성급한 거 아닌가. 그 말 뜻입니다. 검찰 사무 26년하고 하기야 이제 국회의원 5번 하셨고요. 지사 2번 하셨고. 2번 했고. 당대표 2번 하셨죠. 원내대표도 하셨었고. 예. 다 했고. 예. 저는 사실 국정 전반을 두루 다 봤죠. 다 보고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대강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벼락치기 공부로 과외로 그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런 참 어이가 없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나는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발언들이 실언인지 원래 인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 120시간 노동이랄지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 누출 없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인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원래 인식이 아니가 돌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죠. 돌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한다.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예. 돌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으니까 그 답변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예. 예. 검찰 사무 26년을 한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최재형 후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다. 최재형 후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없고. 그리고 이분에 대한 평가할 자료도 없고 그리고 아직은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후보님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첫 번째 개헌을 말씀하셨어요. 뜻밖의.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왜죠? 이게 이제 정치 문제 선진국 시대에 가려면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가 제도의 틀을 다시 바꾸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헌법은 87년도 중진국일 때
처음 중진국 들어섰을 때 그때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틀에 맞는 그런 헌법을 다시 만들자 그런 뜻인데 예. 당장 대통령 당선되어 본들 우리 개헌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회가 지금 180석이 이제 그렇죠. 민주당 쪽에 연합 세력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개헌 공약을 2022년 총선 때 하겠다는 겁니다. 2024년. 예. 총선 때 그 개헌 공약을 내걸고 총선 치러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그때 개헌 추진하겠다 그 뜻입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이었는데 대통령 긴급 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 노조의 폐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노동개혁 문제는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고 또 선진국 시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노조를 부정한 일이 없어요. 제가 환노위원장을 하셨었죠. 예. 했고 예. 또 환경노동위원회에 국회에서 무려 5년 3개월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노동개혁의 문제는 우리가 그 국민적 동의를 받아가서 정리를 하지 않고는 선진국 시대로 진입한 이 마당에 정말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 예. 그래서 국회가 저렇게 꽉 막혀 있으니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긴급 명령권이라도 행사를 해서 노동개혁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학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그리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다. 현재 로스쿨 제도 뭐 이런 것들 의학전문대학원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이 제일 공정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실력사회로 가자는 거죠. 예. 사실 현행 입시제도를 보면 물론 동의하거나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만은 예. 입시제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스펙이 없는 서민 자제들이나 일반 국민들 자제들은 대학 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정시는 20%배 안 되고 예. 전부 수시, 외시 그거는 그 수시하고 뭐 입학 사정관 이거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는 좀 괜찮은 집안의 애들이 스펙 좋은 애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러지 말고 실력 사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공정한 제도가 아니냐는 거죠. 예. 공정이라는 거는 제도의 공정을 만들어 놓고 공정을 이야기해야지 제도가 불공정한데 어떻게 공정을 외칠 수가 있습니까? 예. 공정과 불공정 말씀하셨는데 자산시장의 불공정도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문제도 공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죠. 그걸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 도심 고밀대 개발과 공공 부분의 쿼터 아파트 도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죠? 그게 이제 대지 임대부 그 주택 분양 제도인데 토지 임대부요? 예, 토지 임대부. 토지 임대부요. 예, 경실련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예. 제가 법안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2009년도 그 법안은 제가 만들었어요. 예. 청와대 반대를 무릅쓰고 그 법안을 도입했는데 제가 경남지사가 있을 때 그 법안을 국회에서 2015년 10월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폐기를 내버렸어요. 예. 저는 그 폐기 배경에 건설업자 로비로 봅니다. 예. 그건 제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니까. 예. 그런데 대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하게 되면 도심 그 고밀도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지 임대부 아파트를 적용하면 현 아파트 시가의 4분의 1 이하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입증이 돼 있고, 예. 싱가포르에서 대지 임대부 그 토지 분양 제도하고 완전 분양 제도하고 두 가지 제도를 사용합니다.
젊고 처음 사회 나온 사람들은 대지 임대부로 들어갔다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사회적 안정이 생기면 완전 분양 아파트로 옮겨갑니다. 민간 시장으로 옮겨가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거는 임대주택하고 다른 거예요. 예. 토지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예. 토지 소유가 대부분 이제 국공유지로 되어 있겠죠. 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부 체납받은 부지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 시행이 가능합니다. 예. 의원님 지금 한 2,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예. 다른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집안 싸움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과정이죠. 과정이다. 예. 젊은 나이 어린 당대표가 들어오니까 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저항을 하고 예. 또 얕보고 있다. 우리가 당과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대표 같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서 당을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예. 그 뽑힌 당대표를 지금 2달 겨우 지나지도 않았는데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경준이가 마련했던 그 토론회가 취소가 됐는데요.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그것도 어이없는 일인 게 아니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토론을 겁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자기를 대통령으로 추대해달라고 해야죠. 이거는 윤석열 후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이건 윤석열 후보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 누구라고 내 특정해서 말하기 어려운데. 누가 들어도 윤석열 후보인데. 예. 그렇게 자신 없는 사람이 왜 나오긴 왜 나왔어요. 예. 에이, 그건 좀 경우가 다르다. 경우가 다르다. 홍준표 의원님 마지막으로 30초 남았는데요. 예.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왜? 이걸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나라가 혼란스럽죠. 예. 선진국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국가 전체를 대개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보는 해안입니다. 해안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더욱더 혼란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네, 대선 예비 후보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